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온갖 범죄 비리 진상 규명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가의 고속도로 게이트가 불거진 게 6달째, 그리고 명품 뇌물 수수 의혹 또는 최소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지 거의 한 달째 되어가고 있는데, 개입하지 말아야 될 정당 내부 운영이라든지 경선에는 대통령이 그렇게도 자주 개입하고 경로하고 대노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정작 국민들께서 왜 대통령 부부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저질렀느냐,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범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경호를 무력화시키고 명품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심지어는 인사기입 의혹까지 불거졌느냐,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답을 안 합니까 도대체? 기자님들께서 이 애타는 국민들과 함께 묻고 또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모르세요 하고 답 안 하는 정권이나 대통령 부부 청와대 용산 집무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강두권님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기자회견 했는데요.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끈질기게 할 겁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에 답하라. 명품 뇌물 수수 및 인사기획 의혹에 답하라. 그 대응 단위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민주당 강두권님 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일하는 임세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검사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공식 해명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오늘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해명을 하는 것,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유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창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해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은 잘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또 야당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의 정의는 그야말로 선택적 정의임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여러 사건들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부인 현직인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일체 해명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명품을 수수하는 장면이 명백백백하게 촬영됐는데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권익위는 사건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영상을 통해서 고가의 명품을 수수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권익위는 어디 갔습니까? 그 권익위의 책임자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위로 간다라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 경찰, 공수처 그 어느 기관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속보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냥 신용되기 식이 아니기를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 김건희 여사 수사 진행 사항을 보면 저희들은 검찰 심각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임 부장검사에게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워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에게 호소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분노를 모른 척한다면 그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음을 분명히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조직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눈치 보고 칼을 접을 때 결국 역사는 부메랑이 돼서 누군가에게 향합니다. 그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일지 김건희 여사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일지 역사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일가의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사항들을 보시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줄 때 권력이 긴장하고 권력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권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야말로 살건수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조직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특보의 말씀처럼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배당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가 조작 사건 지금 몇 년째 뭉개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됐다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인생을 조작했다는 사건, 경찰이 무혐의해서 저희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사건 끝난 거로 아는 분들 많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잔고 조작, 의정부지검의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최은순 씨는 축소 기소하고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진술까지 나오고 잔고 조작을 실제 실행한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의 김예성 감사로 김건희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 부동산 투기를 같이 했던 사람에게 접대비 1,500만 원을 보낸 게 김건희 여사의 계좌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수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서 저희 민생경제가 다시 고발해놨습니다. 근데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품 뇌물수수과 인사기획 의혹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매 눈으로 감시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동연대 등이 직접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 명품수수 의혹 또 인사개입, 직권남용, 비선개입 의혹을 공식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 모임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께서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검사 모임의 입장과 고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우 부적절한 명품 수수 문제는 카톡과 영상으로 실제 2차례 이상의 명품 수수가 확인되어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재형 목사가 2022년 6월에 이어서 2022년 9월의 두 번째 코바나 컨텐츠 미팅을 마치고 나올 때 촬영한 화면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명품 선물을 가지고 대기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적 공간인 용산 집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이자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의 밀실에서 다수의 인사를 비밀리에 접촉했었고 또 아무 거리낌 없이
경호 시스템까지 무력화하면서 최소한 수차례 이상의 명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과 코바나 콘텐츠에서 다수의 부적절하거나 음성적인 미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비리 의혹, 장고 조작, 그리고 고속도로 조작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수차례 명품 수수 문제 및 노골적인 인사개입 의혹까지, 이제는 정말 바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대다수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에 직접 해명하고 깊이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 및 정치권, 시민사회, 검경과 공수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저희 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 우리 오동현 변호사와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빠르면 월요일 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뭉개고 또 왜곡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관여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에 별도의 고발을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묶어서 다음 주에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집요하게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잠입 취재, 탐정 취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폭로했던 최재형 목사님의 방송을 종합하면 이분이 왜 작년에 취재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게 됐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진 걸 보면서 이 권력의 사유화와 특혜 비리, 비선 개입이 끝이 없겠구나, 이러다 정말 나라가 국민 망하겠구나 해서 작년에 취재했던 내용을 고속도로 게이트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공개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럼 왜 어떻게 잠입 취재, 탐정 취재를 하게 되었느냐. 작년 6월에 첫 미팅을 했을 때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을 막기 위한 용단을 가지고 정책권이라고 만났는데 명품 뇌물을 낼름 받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에 직접 개입한 걸 듣고 다음에는 반드시 잠입 취재해서 기록을 남겨놔야겠구나, 범죄 증거를 수집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귀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더 투쟁할 생각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 인사는 실제 그 목사님 증언대로 2020년 9월 1일 날 실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이 밀었다는 금융안파의 분석이 있는 분이 작년 9월 1일 날 실제 금융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최재형 목사님이 들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핵관이 미는 인사를 김건희 여사가 승인하고 그 과정을 듣고 큰일 났다.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국정농단의 범죄 증거를 남겨봐야겠다고 잠입 취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위 차관급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시간이 걸린 걸 보면 9월 1일 날 인사가 났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 개입한 정황으로, 직접적 증거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추가 취재와 그리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서울의 소리와 뉴미디어 채널이 제일 먼저 단독으로 보도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도를 주관하고 함께 기획한 임세은 민생경제 공동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장모에 대해 이름을 안 적 있습니까? 혹은 그 가족. 우리는 최은순 씨라는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우라는 대통령 부인의 오빠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역대까지 그런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가족 간의 비리가 많으면 전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알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주가 조작, 경력 조작, 학력 조작, 그리고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한 이름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이름이 김정숙 혹은 김혜경이었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김건희 씨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무슨 절대적 존재입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와 비리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조차 침묵하는 이것을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기를 쓰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됩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가 비싼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정황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참담하게 느끼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과 기강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식적 절차,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이유로 만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 시스템과 그리고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최재형 목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몇 가지 절차, 매우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매우 가까이서 만납니다. 그럼 그 경호처에서는 물품을 당연히 한번 수색을 했을 것이고 관련한 기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일가나 대통령 가족을 만나는 날짜, 일시, 왜 만났는지 또 갖고 온 물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록을 하고 남겨놔야 됩니다.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남겼는데도 그렇게 고가의 물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관련된 공무원들 자백하시고 관련해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를 고백하셔야 공범으로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참담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만약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 장면이 공식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장면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예의를 보입니까? 제가 예의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요. 이거는 사적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접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태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를 올려 앉는다던가 매우 책상에 지저분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던가 그리고 28분 대화 동안 이른바 가래침을 4번이나 뱉는다는 등의 행위들을 그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 영상에선 차마 그 장면을 뺐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장면들이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OECD 국가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배우자가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저는 그런 장면에서 매우 참담함을 느꼈고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주가 조작, 얼마 전에 판정도 났죠. 통정매매가 맞다고 유죄 판결까지 났던 사건도 눈 감고 있는데 이 장면 당연히 눈 감겠지 않습니까? 대충 수사하는 척하다만 끝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 넘어서서 특검까지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올라가 있는데요. 주가 조작에만 한정되어 있지 말고 고속도로 게이트를 포함해서 이번에 고가 사치품 수수 의혹까지 전부 다 다뤄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는 다 공개되지 않은 그러나 이제 잠입 취재나 탐정 취재를 담당했던 분들이 공개한 내용에 하면 김건희 여사의 태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인 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무례하고 거침없이 공적 접견인데요. 그것도 밀실에서 이루어진 했지만 사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이나 한반도 평화라는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싶어서 청원에서 미팅이 이루어진 것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인의 사적 태도를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도가 본질을 보여준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고 권력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예의도 없이 국민들과 또는 공적 접견자들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족발열차 사태부터 시작해서요. 국민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 또는 공적 접견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아주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 그것은 권력도 그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행사한다, 무도하게 행사한다라는 것과 연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태도도 주목했다는 점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예, 강두권님 오늘 기자회견 개최해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강두권님과 민생경제연구소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고속도로 개트 때도 6개월 전에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속도로가 특혜다 비리다로 생각하는 지경이고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명품 뇌물수수 의혹, 김남법 위반 의혹, 인사기부 의혹도 지금은 저희 소수가 시작했지만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저들과 함께 또 찾아온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황당해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이제 보수 언론의 칼럼니스트들까지도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고 이 권력이 너무나 사유화되고 누가 대통령인지까지 국민들께서 헷갈리고 보수 언론까지도 그걸 지적하고 있더군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 출입기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취재를 호소드리면서요. 저희가 더 궁금해하신 부분들은 브리핑장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의원님들과 3차 기자회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직접 답을 하라. 왜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는데 답은 하지 않고 개입하지 말아야 될 여당 운영과 여당 경선과 여당 총선에 그렇게 불법위헌적으로 대놓고 개입을 하냐. 한동훈 장관도 입만 열면 야당 음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김건희 여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 언론보다 없어서 모른다는 거짓말과 그런 비열한 겁쟁이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저희는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답할 때까지 물을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 정동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